이면까지 알아보는 톡 쏘는 정치 이야기. 매주 다양한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두 달여 만에 가진 회동이었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 실질적인 논의와 해법이 없이 끝난 이른바 맨손, 빈손, 맹탕이다, 이런 혹평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요청했던 윤 대통령과의 독대는 끝내 무산이 됐죠. 오늘 톡 쏘는 정치 이야기 코너에서 이 소식을 중심으로 한 주간의 우리 정치 현안을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독대 일단은 무산이 됐습니다. 어제 만찬을 가졌는데 결국 특별한 뾰족한 성과 없이 끝났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작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관심은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당정이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자신들이 펼치려고 하는 정책을 법으로서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치, 그 여당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해서 서로가 제대로 된 호흡을 통해서 서로가 비판도 하면서도 결국은 한 길로 나아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지만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로가 감정 싸움을 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애초에 이 독대라고 하는 것을 요청했다라고 언론에 뿌린 사람은 한동훈 측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만찬 회동이라고 하는 걸 한번 이미 우리 그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만찬을 하는 상태에서 독대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원수들끼리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야당 대표랑 만난 거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여당의 당 대표라고 하면은 만찬이 있을 때 가가지고 저 대통령님 잠시 동안은 옆에서 좀 얘기 좀 나누시죠. 그렇게 하면은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독대를 해야 되겠다, 독대를 해서 뭔가를 풀어보겠다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본인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는 그런 인상을 만들어놨죠. 예. 그래놓고 그 독대를 거절하는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분위기가 살벌해지니까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고 90분 동안 밥만 먹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러려면 못하러 밥을 먹습니까? 세금으로. 자기네들 돈으로 밥 먹으면 되잖아요. 네네. 밥 먹으려고 만난 자리가 아니라 현안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자기가 그 쇼맨십 정치 결국 실속을 없는 이벤트 쇼를 하려고 하다가 기회를 놓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감정이 상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한동훈이 인사말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예. 면박을 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요. 원래대로 한다면 대통령의 인사말, 그다음에 여당 대표의 인사말, 원내 지도부의 인사말, 덕담들 오고 가는 이런 수순으로 진행되는 게 통상적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간담회 자리면. 예. 그런데 이렇게 인사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현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같은 것도 없으니까 결국은 2시간으로 예정됐던 만찬이 1시간 반 만에 끝났어요. 그냥 비공개로 하면서 술 마시는 그런 그 만찬을 가질 때에는 원래 예정했던 시간보다 막 늘려서 그렇죠.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지금 90분 만에 사진 찍고 끝냈거든요. 그러면서 참석자는 분위기가 현안 논의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 만찬을 모든 언론이 그냥 대서특필해요. 뭔가 지금 대한민국 잘못되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철저히 반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냈다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이건 좀 이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애초에 이 디올백을
받고 그리고 일정한 청탁을 했었다는 내용을 최재형 목사가 폭로를 했죠. 네. 그렇게 폭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청탁금지법 위반 정도는 적용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출두해서 대면 조사를 받지 못하더라도 설마 이 정도를 검찰이 100만 원, 200만 원 벌금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벌금이라도 때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엄정하게 이걸 봐야 된다라고 했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수사심의를 열어놓고 거기다 모든 걸 떠넘겨버린 상태에서 1차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최재형 목사가 주장하는 내용들과 최재형 목사의 증거 자료들 이런 걸 전부 무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이 확보했는지 확인만 했는지 어쩐지 모르는 이 디올백의 실물도 따지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진행됐을 리가 없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상황에서 최재형 목사는 나를 그럼 잡아놔라. 내가 지금 고소가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잡아놔라라고 하면서 자기의 혐의 부분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직접 가서 자료들을 갖다 제출하고 심의를 갖다 받은 겁니다. 여기서 3가지 혐의가 지금 최재형 목사한테 가 있는데요.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명예훼손, 그다음에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 주거침입 이 3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주거침입과 명예훼손은 14대 1, 주거침입은 15대 0 만장일치죠. 불기소가 나왔어요. 근데 청탁금지법 위반은 8대 7로 기소 권고를 하는 내용이 성립이 돼버린 겁니다. 예.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한쪽은 청탁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줬고 또 한쪽은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뇌물을 받고 청탁을 받은 사람, 심지어 행정관을 통해서 그 일을 뒷받침하게 해줬던 사람은 지금 불기소가 되어버렸고 그걸 뇌물 주고 그 행정관과 함께 자기가 청탁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던 사람은 기소 공고가 나와버린 거죠. 하나의 사건에 2개의 결론이 나와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검찰이 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권고일 뿐이다라고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두해서 증언을 했더라고요. 이게 권고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불기소 처분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 목적 자체도 이게 목적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독단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겠고요. 네. 특검의 당위성이 더 생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재형 목사의 완승이었다는 평가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이 승리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어지게 될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사법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공천 개입 관련한 폭로도 여기저기서 잇따라 터지고 나오고 있는데 우선 뉴스토마토라는 매체에서 특종 보도한 명태균, 김영선 게이트 이야기 이게 좀 어떤 사건인지 일인지 한번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큰 게 터진다라고 소문이 여의도에서 쫙 돌고 있었고요. 그리고 9월 19일 6시에 뉴스토마토가 큰 걸 터뜨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기자들 사이에서는 다 알고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 날 잠시 동안 뉴스토마토의 서버가 다운됐어요. 그러면서 뭐가 밝혀졌냐면 2022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보궐선거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기도 전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폭로와 녹취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 보궐선거에서 원래는 비례 등등을 통해서 5선을 했던 김영선 의원이 창원 의창이라고 하는 자기는 연고가 전혀 없는 그곳에 낙하산처럼 공천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공천을 만든 사람이 바로 명태균이라고 하는
컨설턴트라고 써놓고 브로커라고 읽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명태균은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될 만큼 김건희 여사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걸 과시하고 다녔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김영선 그 의원을 창원의창에 낙점했다라고 자랑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건이 이제 열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2024년에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치하였고 한동훈과 깐부 사이라고 알려진 유일준 전 검사가 거기서 공천관리위원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네. 이 유일준 공관위원은요, 참 특이하게도 저는 이런 상황을 역대 선거에서 처음 보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비례정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선거를 이 사람의 손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미리 컷오프가 될 것을 알고 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과 그 관련된 사람들에게 김해로 옮겨가는 희생을 하는 것처럼 하자 이렇게 하고 신문에 심지어 기사를 냅니다. 예. 김해 출마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갖다 내요. 그래서 그거를 여사한테 보여줘야 컷오프가 안 되고 김해에 출마를 하면 뒤에서 여사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예. 공약을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이 터지면서 그 난리가 났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컷오프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거는 뭐 대충 짐작하시듯이 한동훈계에 의해서 컷오프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앙심을 품은 김영선 등등 명태균 등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 나오고 만나서 7불사에서 새벽 회동을 하고 예. 거기서 결국 공천 거래를 했다 이런 것까지 같이 폭로가 됐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 지금 뭐 굉장히 그게 뭐 공천 개입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해명에 나서고 김종인 씨 등등이 이제 공천 거래를 딱 잘라서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계속 폭로가 또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굉장히 좀 일이 복잡한데 어찌됐든 김건희 여사와 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좀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에 자신이 받은 월급, 그러니까 세비의 절반을 계속해서 명태균 씨에게 건넸던 것까지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지금 확인이 됐다면서요. 왜 세비를 계속 이 헌납한 겁니까? 명태균 씨에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이게요. 예. 지금 원래 처음 폭로가 됐을 때만 해도 명태균 씨도 그렇고 김영선 전 의원도 노발대발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기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한테 이제 이런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 모두를 갖다 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알고 봤더니 선관위에 이미 제보가 들어가 있었어요. 김영선 씨의 보좌관이었던 한 회계 담당자가 잘못된 그런 이 불법적 회계 처리를 그대로 선관위에 고발을 했던 것인데요. 선거 회계 담당자에게 자기는 회계 담당자가 선거를 진행하면서 돈을 썼는데 그걸 갚아달라 그래가지고 내 세비의 절반을 계속 나눠서 갚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는 계속 이준석 등등에 대한 폭로 사진을 갖다 올리고 하면서 또 뉴스토마토 기자들을 고소하면서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죠. 예. 그런데 후속 보도들이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너무나 놀랍게도 명태균 씨가 김영선 국회의원보다 갑의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이 녹취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세비를 반으로 나누겠다고 밀약을 했고 그 밀약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심지어 1원이라도 틀리면 끝장나는 거다라는 협박까지 하면서 무려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간 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 자료들이 다 나왔고 녹취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 공수처를 비롯해서
다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한테 이런 행태가 가능했을까? 실제로 대통령 선거 때 명태균 씨가 자신의 여론조사 등등을 통해서 지근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하는데 큰 공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에 중개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요. 네. 이런 그 사연으로 결국은 힘을 갖게 된 사람이 공천에도 관여를 했고 그 공천 관여할 만한 힘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김영선 전 의원은 상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모였다는 것이 대충의 지금 폭로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명태균이라는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정치에 좀 귀가하는 뭐 브로커다 이 정도 이하도 아니네요.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예, 이분은 2019년까지는 사실은 정치 쪽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2019년서부터 창원에서 사시는 분인데 그 창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그 여론조사와 컨설턴트를 갖다가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주식회사 좋은 날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정치 컨설턴트로 나섭니다. 그런데 그 독특하게 여론조사를 갖다가 보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고 하면서 많은 지금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이 명태균 씨와 계약을 하고 돈을 지급한 것이 막 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게이트가 어디까지 커질지 모릅니다. 실제로 명태균 씨가 컨설턴트를 한 것인지 아니면 결국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하는 줄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인지 예. 이 부분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나 참 진짜 안타까운 것은 검찰은 이미 9개월 전부터 이걸 다 제보를 받고 수사를 안 하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수사를 할까 검토를 해본다 이러고 있는데 너무나 이중적인 잣대 아니겠습니까? 예. 2022년도 문제고요. 그리고 2024년 것까지 하면 지금 수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이런 기울어져 있는 잣대가 결국은 검찰을 신뢰 못하게 만드는 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뉴스토마토에 이어서 또 다른 인터넷 매체죠. 서울의 소리에서도 또 다른 총선 개입의 녹취들이 담긴 목소리가 계속해서 지금 폭로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의도에는 괴소문이 돌고 있어요. 녹취록이 수만 개가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공천 개입을 저마다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예. 녹취록들이 아주 신빙성 있는 것들이 떠돌아다닌다는 건데요.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김대남 전 청와대 행정관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김대남 전 청와대 행정관은 바로 이 취임식에 관련돼 있는 인사들을 초청하고 관리하는 이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너무 많은 극우 유튜버들이 막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초청받을 수 있는지를 취재를 했고 그때 이명수 기자가 김대남 전 행정관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이제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취재하다가 서로가 동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친해졌고 그 이후에 이 사실을 폭로를 했더니 오히려 이제 보수 지지자들은 김대남 전 행정관을 수항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남 행정관은 서로 진영이 다르지만 오히려 진영이 다른 쪽 기자가 자기를 자꾸 언급해주거나 공격을 하면 자기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이걸 선거에 잘 이용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청천벽력이 떨어진 것이 자신이 애초에 가꾸던 그 지역구 용인갑에 이원모 전 비서관이 난데없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전략 공천으로. 원래는 이분은 강남에 출마할 예정이었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랑 같이 부딪히니까 대통령실 모든 걸 다 해먹는다는 그런 불만이 막 쏟아지고 흉흉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제3자를 투여를 하고 용인갑으로 이원모 비서관을 내려보낸 건데 여기서 개입을 결국 김건희 여사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네. 나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철규 의원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앞으로 어디까지 더 취재가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전운이 감돌고 있는 여의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